여러분, 약국 가시면 어떤 영양제 사세요? 오메가3, 비타민, 홍삼, 프로폴리스. 한 달에 영양제 값만 10만 원 넘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솔직히 물어볼게요. 영양제 드시고 나서 몸이 확실히 좋아지셨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해지셨나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안 차고 다리에 힘이 생기셨나요? 대부분 아니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식품 드시고 영양제 챙겨 먹는데 왜 몸은 계속 무겁고 피곤하고 여기저기 아플까요? 제가 지난 30년간 염증과 혈관 건강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먹는 그 음식들, 그 습관들이 오히려 여러분 몸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 깊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염증이라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어요. 이 불이 혈관을 태우고 뇌세포를 죽이고 관절을 망가뜨립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염증이 아프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조금 피곤하고 조금 무겁고 조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정도예요. 그래서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죠. 그런데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지금 이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5년 후엔 심장병, 10년 후엔 뇌졸중, 15년 후엔 치매로 고생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심장병, 뇌졸중, 치매, 당뇨, 암 이 모든 무서운 질환들이 사실은 만성염증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무서워하는 모든 병의 뿌리가 바로 이 염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이 염증을 잡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특별한 치료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 먹는 밥상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0대, 80대 어르신들 중에 식단만 바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는 정한석입니다. 염증과 혈관 건강, 뇌 건강을 30년 넘게 연구해 왔고요.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정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던 음식들이 사실은 어떻게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정말 건강을 되찾으려면 뭘 먹어야 하는지 숨김없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앞으로 쓸데없는 건강식품에 돈 낭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단 하나만요. 그것만으로도 일주일 후엔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댓글로 지금 여러분이 가장 힘든 증상이 뭔지 적어주세요. 피로인가요? 소화불량인가요? 무릎 통증인가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연구소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67세 이명숙님이었는데요. 처음 오셨을 때 표정이 정말 어두우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최근 몇 년 사이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아서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어요. 손자들이 놀러 오면 같이 놀아주고 싶은데 체력이 안 따라줘서 늘 미안하다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명숙님이 건강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과일을 갈아서 착즙 주스를 드시고요. 저녁엔 건강 선식을 타서 드시고 요거트도 매일 챙겨 드시고 운동도 나름 하시려고 노력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건강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상담을 하면서 식단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아침 착즙 주스는 사실 과일의 당분만 농축된 거라 혈당을 급격히 올렸고요. 건강 선식은 대부분 탄수화물이라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줬습니다. 달콤한 요거트는 당이 엄청 많이 들어있었고요.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들이 오히려 몸속 염증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숙님께 아주 간단한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2잔을 먼저 드시고요. 현미밥 반 공기에 계란 2개, 채소 반찬을 충분히 드시라고 했어요. 착즙 주스 대신 블루베리 한 줌을 그냥 씹어 드시라고 했고요. 선식 대신 견과류 한 줌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엔 20분 정도 가볍게 걷기를 권해드렸어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신 이명숙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고 머리가 맑다고 하셨어요. 손자들이랑 놀아줄 때도 예전처럼 힘들지 않고 오히려 즐겁다고요. 단순히 먹는 걸 조금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명숙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건강하려고 애쓰는데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명숙님처럼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실천법을 놓치시면 정말 아까우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염증이 어떻게 생기고 커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 몸속 염증을 키우는 게 있다는 걸 아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흰쌀밥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흰쌀밥으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흰쌀은 도정 과정에서 영양소는 다 빠지고 탄수화물만 남은 겁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만성 염증 수치가 평균 4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72세 박영수님은 평생 흰쌀밥을 드셨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무릎이 아프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다고 합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긴 거죠. 제가 현미밥으로 바꾸고 채소 섭취를 늘리라고 권했더니 6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밥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흰쌀밥을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흰쌀과 현미를 반반 섞어서 드시다가 점점 현미 비율을 늘리면 됩니다. 빵과 과자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시판 빵들은 정제된 밀가루에 설탕,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어요.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염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아침 대용으로 단팥빵이나 크림빵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 정말 최악의 선택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서 2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를 보면 정제 밀가루와 설탕이 많이 든 식품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50% 이상 높았습니다. 빵 드시고 싶으시면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선택하시고 그것도 가끔만 드세요. 그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게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거요. 이런 가공육에는 발색제, 보존료가 들어있고 염분도 엄청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는 거 아시나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가공육을 자주 드시면 대장에 염증이 생기고 장내 환경이 나빠집니다. 65세 최순희님은 아침마다 햄과 소시지를 드셨는데요. 늘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어요. 가공육을 끊고 계란이나 두부로 바꾸니까 소화도 잘 되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단 음료도 염증의 큰 원인입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달달한 커피 이런 거 자주 드시나요? 이런 음료들은 액상 당분 덩어리입니다. 액체로 들어오는 당은 고체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되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 자료를 보면 당 함유 음료를 하루 1개 이상 마시는 사람이 거의 안 마시는 사람보다 당뇨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목마르실 때는 그냥 물 드세요. 따뜻한 물이 제일 좋습니다. 과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하면 독입니다. 특히 착즙해서 주스로 만들면 과일의 당분만 농축되고 식이섬유는 다 버려지니까요.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과일은 하루에 사과 반 개나 바나나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것도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니까요. 69세 김정자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과일 2~3가지를 갈아서 드셨는데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고 체중이 늘었습니다. 과일을 줄이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니까 혈당도 안정되고 몸무게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카페인도 문제입니다. 특히 공복에 진한 커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시는 분들요. 공복에 카페인이 들어가면 위벽을 자극해서 위험을 일으킬 수 있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서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커피는 식사 후에 하루 1~2잔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그것도 설탕이나 프림은 절대 넣지 마세요. 술은 말할 것도 없죠. 알코올은 간에 직접적인 독소로 작용하고 전신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매일 소주 1~2잔씩 드시는 분들 계신데요.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 자료를 보면 매일 소량의 음주를 하는 사람도 전혀 안 하는 사람보다 간 염증 수치가 높았습니다. 술은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면 부족도 염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요. 밤에 자는 동안 뇌에서 독소가 빠져나가고 손상된 세포가 회복되는데 잠을 안 자면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계속 쌓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주무셔야 해요. 70세 윤명희님은 평소 5시간도 못 주무셨는데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수면 시간을 7시간으로 늘리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도 염증을 키웁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시는 분들 계시죠.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몸 전체에 염증 물질이 쌓입니다. 식사 후에 20분만이라도 가볍게 걸으세요. 그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몸속 염증을 키우고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염증을 잡고 건강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평범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현미와 귀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현미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귀리를 물에 불려서 죽처럼 끓여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 자료를 보면 현미와 귀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고 염증 지표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처음엔 입에 안 맞으실 수도 있는데 일주일만 드시면 적응되고 오히려 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모두 들어있고 특히 뇌 건강에 좋은 콜린 성분이 풍부합니다. 아침에 계란 2개만 드셔도 포만감이 오래가서 군것질을 안 하게 되고요. 그러면 혈당도 안정되고 체중도 관리됩니다. 73세 서경호님은 아침마다 빵만 드시다가 계란 2개와 채소로 바꾸셨는데 3개월 만에 체중이 5kg 줄고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란은 삶거나 반숙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기름에 튀기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견과류는 혈관 건강의 보물창고입니다. 호두, 아몬드, 착 같은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인 오메가3와 오메가6가 들어있어요. 이게 혈관 염증을 줄이고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세요. 미국 심장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견과류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간식 생각날 때 과자 대신 견과류 드세요. 채소는 많이 드실수록 좋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좋아요. 이런 채소에는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장 건강을 지키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최소 2~3가지는 드세요. 66세 장미숙님은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억지로라도 매 끼니 채소를 챙겨 드셨더니 변비가 사라지고 피부도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채소는 데쳐서 드시거나 무쳐서 드시면 됩니다. 생으로 드시면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살짝 익혀서 드세요. 블루베리는 뇌 건강의 최고 음식입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뇌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한국뇌과학연구원 자료를 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는 똑같으니까 냉동 제품을 사다가 조금씩 드셔도 좋습니다. 착즙하지 말고 그냥 씹어서 드세요. 생강도 정말 좋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요. 아침에 따뜻한 물에 생강 얇게 썬 걸 몇 조각 넣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도 따뜻해집니다. 특히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68세 홍인숙님은 늘 소화 불량에 시달리셨는데 매일 아침 생강차를 드시니까 속이 편해지고 식욕도 돌아왔다고 합니다. 생강은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오늘 당장 사다가 드세요. 식초도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식초에는 60가지가 넘는 유기산이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몸의 대사를 돕고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식사 전에 물에 식초를 한 스푼 타서 드시면 식후 혈당이 많이 안정됩니다.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가 좋고요. 너무 진하게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물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따뜻한 물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2잔을 천천히 드세요. 그러면 밤새 쌓인 노폐물이 배출되고 장운동이 활발해집니다. 하루에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는 드셔야 합니다. 커피나 음료수 말고 그냥 물이요. 71세 오정남님은 물을 거의 안 드셨는데 하루 물 2리터씩 마시기 시작하니까 피부가 촉촉해지고 변비도 해결되셨다고 합니다. 식후 걷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식사 후 20분만 가볍게 걸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집 앞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격렬한 운동할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걸으면 됩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도 정말 중요합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세요.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주무셔야 해요.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요. 방을 어둡게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세요. 잠을 제대로 자야 뇌에서 독소가 빠져나가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한 게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것들을 매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염증은 확실히 줄어들고 건강은 회복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연구하고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 이겁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다. 건강은 비싼 건강식품이나 특별한 치료법에 있지 않다. 건강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반복하는 습관 속에 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흰쌀밥, 빵, 과자, 가공육, 단 음료, 과도한 과일, 공복 카페인, 술, 수면 부족, 오래 앉아있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염증을 키우는 주범입니다. 이 습관들을 그대로 유지하면 5년 후, 10년 후 심장병, 뇌졸중, 치매, 당뇨 같은 무서운 질환으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습관 때문에 건강을 잃으셨어요. 반대로 현미와 귀리, 계란, 견과류, 채소, 블루베리, 생강, 식초, 따뜻한 물, 식후 걷기, 충분한 수면. 이 평범한 것들을 매일 실천하면 몸속 염증이 줄어들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뇌가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이명숙님, 박영수님, 최순희님처럼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뭘 하면 될까요? 딱 한 가지만 실천하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따뜻한 물 2잔을 천천히 마시고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 반 공기를 드세요. 거기에 계란 2개를 삶아서 드시고 채소 반찬 2~3가지를 곁들이세요. 식후에는 20분 가볍게 걸으세요. 딱 이것만 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담되고 오래 못 갑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오늘은 아침 식단을 바꾸고 일주일 후엔 식후 걷기를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엔 수면 시간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누구나 작은 선택과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염증으로 고생하며 약 먹고 살 건지 아니면 건강하게 손주들과 즐겁게 놀 건지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심장병과 뇌졸중이 옵니다. 그런데 매일 먹는 음식만 조금 바꿔도 혈관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어요. 다음 영상도 꼭 보세요. 여러분 건강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댓글로 오늘 영상 보시고 가장 먼저 실천하실 내용이 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